삼성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야심찬 투자 계획을 천명하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가 물거품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연초부터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 도전에 장밋빛 전망을 내는 각종 투자 전략 및 호재성 기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투자 전략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TC솔루션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2020년 반도체 관련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시스템 반도체와는 다른 내용이니 안심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1위의 계획으로 시장이 너무 달궈지고 있는데요.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좀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 세계 1위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이 세계 1위인 반도체 분야는 이 부품들 가운데 메모리입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흔히들 램이라고 하죠. USB, SSD, 자동차 블랙박스에 끼워넣는 손톱만한 작은 저장 장치 등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모든 IT 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종 연산 장치, 논리회로, 사람의 눈과 감각 기관을 대신할 센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아날로그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나의 컴퓨터로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세운 것은 연산장치, 논리장치, 센서 등을 만드는 회사로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반도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340억 달러 27.8%를 차지하고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는 3479억 달러입니다. 수치만 봐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는 메모리, 연산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컴포넌트, 광학 센서, 개별 수자, 그리고 논리회로, 아날로그 등으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 하나가 설계에서 생산까지를 도맡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가 복잡하기보다는 미세 공정 기술력, 집적 기술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반도체는 설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미세 공정으로 작고 고용량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값싸고 고성능인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요. 이 분야의 세계 1위는 삼성이고 세계 3위도 한국의 SK하이닉스입니다. 반면 기타 반도체는 메모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 단계별로 고도화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컴포넌트, 센서 등의 설계만을 담당하는 것을 팹리스라 하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영국 ARM, 미국의 애플, 퀄컴입니다. 이들 업체는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설계를 받아 생산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문자 제조 방식인 것이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팹리스 입장에서는 잘 만드는 파운드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력과 영업력이 항상 함께 가지는 않으니까요. 이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로는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있고 2위인 한국의 삼성,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선포는 사실상 삼성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와 2위, 그리고 3위와 기타 업체들 사이의 점유율 격차는 매우 큽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사실 독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8년 기준 50.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19.2%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삼성과의 격차도 엄청난데요. 언뜻 보면 TSMC와 삼성이 그만큼 기술력의 격차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현재 양산 중인 가장 최고의 기술은 7나노미터 미세 공정인데요. 삼성과 TSMC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미 7나노미터 공정의 진입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게다가 5위인 중국 SMIC는 아직 14나노미터조차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즉,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영업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과연 TSMC에 비해 영업력이 턱없이 부족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삼성은 사실 정확히 분류하자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설계하고 직접 생산도 하고 파운드리로서 주문받아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영역이 삼성과 교묘히 겹치는 것이죠. 삼성과 애플, 삼성과 퀄컴,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바로 삼성이 애플, 퀄컴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애플은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과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특히 5G 시장에서 삼성과 본격적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할 판인데요. 팹리스인 애플과 퀄컴의 입장에서는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 모두 갖춘 경쟁 업체 삼성에게 설계를 맡겨 생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설계 자산을 고스란히 적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 주요 고객들에게 러브콜을 했음에도 애플은 오직 TSMC에만 주문을 맡깁니다. 아이폰의 두뇌 설계도를 삼성에게 내줄 리는 만무하니까요. 퀄컴은 대표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스냅드래곤 865의 생산은 TSMC에 맡기고 삼성은 그보다 저가형인 보급형의 생산만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5G 시장에서 삼성의 AP 설계 능력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의 반도체 비전 2030년 발표 이후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파운드리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굴기 선포를 하자마자 곳곳의 암초가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삼성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삼성과 TSMC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겠다고 전망하는 것이 매우 논리적인 판단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도 있으니 아직 너무 실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글로벌 초대형 반도체 기업에서 빠진 업체가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인텔과 AMD입니다. 두 업체는 모두 컴퓨터의 CPU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입니다. 인텔은 꽤 오랜 기간 14나노 CPU 공급 불량률을 극복하지 못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나노급 제품으로 공정 전환도 순탄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CPU를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생산업체 인텔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셈입니다. 반면 세계 CPU 업체의 다크호스 AMD는 TSMC의 힘을 빌려 7나노 CPU를 지난 8월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CPU 제국 인텔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인텔이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바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인데요. AMD가 TSMC와 손잡고 7나노 CPU를 내놨듯 인텔이 삼성과 손잡고 7나노 CPU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인텔은 다시 CPU 제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텔이 TSMC와 손잡을 수도 있겠죠. 삼성은 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삼성이 그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비단 인텔이라는 거대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는 이미지 센싱에서 삼성만이 가진 초격차의 기술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삼성은 세계 최초로 삼진법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삼진법 방식의 계산은 기존 이진법 방식보다도 계산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소비 전력도 적어 반도체 칩을 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면 인류의 반도체 기술력은 한차원 다른 수준으로 진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유념해야 할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애플, 퀄컴, AMD와 같은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와 손잡고 그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를 돌파하는 기회는 현재로서는 인텔과 같은 글로벌 대형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영업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초대형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삼진법 컴퓨터를 세상에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2020년은 메모리 반도체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관련 투자 전략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